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품격 있는 정약용의 인생 조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는 70을 맞이하였는가? 아니면 그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70이면 인생의 황혼이여. 이제 쉴 때가 되었다고. 허나 내가 보기에 이는 어리석은 착각이다. 70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여. 쉼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 아니, 낭비를 넘어 스스로를 파괴한다. 70년을 살아왔으되 지혜는 쌓이지 않고 세월은 흘렀으되 품격은 무르익지 않았으며 나이만 먹었을 뿐 영혼은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다. 내가 유배지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보았다. 그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이도 있었으나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이도 있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재물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며 건강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늙어가느냐에 달려 있었다. 젊어서는 시간이 많다는 착각에 방종하고 중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도피하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늙었다는 변명으로 포기한다. 이것이 범인의 일생이다. 하나 군자는 다르다. 젊어서는 열정으로 배우고 중년에는 경험으로 익히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완숙함으로 빛을 발한다. 70 이후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1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고 20년이면 한 시대를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이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새기라. 이는 70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다. 이를 실천하는 자는 노년을 축복으로 만들 것이요, 외면하는 자는 노년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첫째, 과거에 갇혀 살지 마라. 70이 넘은 이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과오가 있으니 바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옛날에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한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미화하고 현재를 비하하며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재의 무능을 감춘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이 아무리 찬란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대는 현재에서 멀어진다. 내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조정에서의 영화로운 날들을 그리워할 수도 있었다. 하나 나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그 결과가 500여 권의 저술이여 후세에 전해질 사상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과거를 무기 삼아 현재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면 그건 안 돼, 우리도 해봤어 라며 가로막는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옛날 방식이 최고야 라며 고집을 부린다. 자식들이 다른 길을 가려 하면 내 경험으로는 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잣대로 삼는다. 이는 지혜가 아니라 완고하며 경험이 아니라 고집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집착하지 마라. 과거의 성공은 겸손히 간직하고 과거의 실패는 솔직히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혜로 나누되 강요하지는 마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었다. 너도 조심하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의 전달이다. 하나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강요의 폭력이다. 또한 과거의 고생담을 자랑처럼 늘어놓지 마라.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은 은혜가 아니라 비독촉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법이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거든 물었을 때만 말하라.
그리고 말할 때도 교훈을 전하라. 자랑을 하지 말고, 실패담을 숨기지 말고 성공담을 과장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태도다. 현재를 살아라. 70이 넘었어도 그대는 여전히 현재를 살고 있다. 과거의 유령이 되지 말고 현재의 주인공이 되어라.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오늘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친다. 반면 젊었을 때는 만 되뇌는 자는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과거는 내려놓아라. 그것이 70 이후를 빛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다. 둘째, 건강을 핑계 삼지 마라. 70이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는 자연의 이치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것을 핑계로 삼는 것이다. 나이가 있어서 못하겠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제 늙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건강이 나쁜 것을 방패 삼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회피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한다. 건강이 나쁜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내가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밭을 일구고 손주들을 가르치며 마을 사람들의 분쟁을 조정했다. 그의 몸도 성치 않았다. 다리를 절었고 귀도 어두웠다. 하나 그는 결코 그것을 핑계 삼지 않았다. 다리가 아파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귀가 어두워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기력이 약해도 지혜는 여전하다고 그는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노인은 60대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 조금만 아파도 누워버리고 무엇을 부탁하면 나이 들어서 못한다며 거부했다. 그의 몸은 첫 번째 노인보다 훨씬 건강했으나 그의 정신은 이미 썩어 있었다. 건강은 핑계가 아니라 조건일 뿐이다. 조건이 나쁘면 방법을 바꾸면 된다. 걸을 수 없으면 앉아서 하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으면 가벼운 것을 들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의 건강이다. 몸이 아파도 정신이 건강하면 삶은 충만하다. 반면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병들면 삶은 공허하다. 70 이후에는 육체의 건강보다 정신의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매일 배우고 매일 생각하며 매일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 그것이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또한 건강을 이유로 불평만 늘어놓지 마라.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병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노인들이 있다. 처음에는 걱정해 주지만 매번 같은 말을 들으면 지치게 된다. 건강이 나쁘다면 치유하라. 치료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은 있다.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건강을 지키되 집착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몸은 늙어도 정신은 더욱 빛나게 하라. 그것이 70 이후를 당당하게 사는 법이다. 셋째, 고집과 아집을 버려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더 유연해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더 완고해지는 길이다. 전자를 선택한 자는 나이 들수록 존경받고 후자를 선택한 자는 나이 들수록 외면당한다. 70이 넘은 이들 중 상당수가 후자의 길을 간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내가 안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세상은 변한다. 30년 전에 통했던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고 그대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완고함이다. 고집 센 노인의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 내 말대로 해.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며 다른 가능성을 차단한다. 둘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누군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화를 내거나 섭섭해한다. 나이 든 사람한테 말대꾸하냐 하며 권위를 내세운다. 셋째, 변화를 거부한다. 새로운 것은 무조건 나쁘고 옛 것만이 좋다고 생각한다. 배우려 하지 않고 시도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예전이 좋았다만 반복한다. 이런 태도가 결국 무엇을 낳는가? 고립이다. 자식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두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하며 친구들마저 만나기를 꺼린다. 자신은 옳다고 믿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겸손하게 배워라. 70이 넘었어도 배울 것은 무궁무진하다. 젊은이들에게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며 세상의 변화에서 배워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라.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라. 그리고 상대의 의견이 옳다면 기꺼이 인정하고 따르라.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한 일인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표현이다. 또한 실수를 인정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고함 때문에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어른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는다. 고집을 버리는 것이 자신의 신념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본질은 지키되 형식은 유연하게 하라는 것이다. 정직, 성실, 배려 같은 핵심 가치는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 하나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강함의 표현이다. 강한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바람을 견딘다. 70 이후에는 단단함보다 유연함이 더 큰 힘이 된다.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배우라. 그것이 70 이후를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넷째, 돈에 집착하지 마라. 70이 넘으면 경제적 불안이 커진다. 더 이상 수입이 없고 저축한 것으로 살아가야 하며 병원비와 생활비가 걱정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이 불안이 집착으로 변할 때다. 돈을 쓸 때마다 손해를 계산하고 베풀어야 할 자리에서도 인색하며 자식에게조차 돈을 아끼는 노인들이 있다. 명절에 세배돈을 주면서도 아까운 표정을 짓고 밥값을 낼 때도 주저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돈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한다며 자식들을 쥐락펴락하고 유산을 미끼로 효도를 강요한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내가 본 어느 부자 노인이 있었다. 재산은 많았으나 자식들에게는 극도로 인색했다.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도 도와주지 않았고 손주가 학비에 쩔어도 모른 척했다. 내 돈은 내가 쓴다며 한 푼도 내주지 않았다. 그는 외로웠다. 돈은 많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자식들은 형식적으로만 찾아왔고 임종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재산은 남겼지만 추억은 남기지 못했다. 반면 가난한 노인도 있었다. 재산은 없었으나 자식들을 기꺼이 도왔다. 작은 용돈이라도 기쁘게 주었고 손주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식들이 오면 최선을 다해 대접했다. 그는 행복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풍부했다. 자식들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임종 때는 슬픔으로 울었다. 재산은 남기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쓸 때 드러난다. 통장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특히 70이 넘었으면 더욱 그렇다. 언제까지 모으기만 할 것인가?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손주의 교육에 투자하며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라. 그것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이다. 물론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절약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검소하게, 함께할 때는 후하게. 이것이 돈을 다루는 지혜다. 또한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자식에게 큰 돈을 주었다고 해서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효과를 낸다. 요즘 어떠니? 힘든 일은 없니?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 이런 말을 건네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돈보다 귀하다. 재산을 나눌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살아있을 때 주는 것과 죽어서 주는 것은 천지 차이다. 살아서 주면 감사를 받지만 죽어서 주면 당연하게 여긴다. 또한 살아서 주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유산 다툼으로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이는 대부분 명확한 분배를 하지 않았거나 불공평하게 나누었기 때문이다. 살아있을 때 명확히 정리하고 공정하게 나누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건강, 관계, 평화, 명예,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만 지키려다 이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70 이후에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에 집착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것이 풍요로운 노년을 사는 비결이다. 다섯째, 외로움을 피하지 마라. 70이 넘으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 배우자를 잃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 젊었을 때처럼 왁자지껄한 모임도 없고 일로 바쁜 나날도 없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벗이 없는 날이 많아진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70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떤 이들은 외로움을 원망으로 표현한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며 불평한다. 이런 태도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다. 어떤 이들은 외로움을 집착으로 채운다. 자식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사소한 일로 찾아가며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한다. 이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더 큰 거리를 만든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외로움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머물지 마라.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피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지금 외롭다고 솔직히 인정하라. 그것이 첫걸음이다. 하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외로움을 인정한 후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첫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70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노인정,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에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그들과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활동하라. 둘째, 취미를 가져라. 서예, 그림, 노래, 운동, 독서 등 무엇이든 좋다. 열정을 쏟을 대상이 있으면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씩 실력이 느는 기쁨을 느껴라. 셋째, 봉사하라.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만큼 외로움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 독거노인을 찾아가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마을 일에 참여하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외로움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공허함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이런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다섯째,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마라.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 그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자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는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부담 주지 않게 대하라.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기회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자신과 대화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다. 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외로워도 건강이 있고 집이 있으며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세상에는 그것조차 없는 이들이 많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외롭고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있다. 이런 습관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외로움을 견딜 힘을 준다. 외로움은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를 원망으로 채우면 비참한 노년이 되고 지혜로 승화시키면 평화로운 노년이 된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그것이 70 이후를 온전하게 사는 법이다. 이제 그대는 알았을 것이다. 70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과거에 갇히지 말고 건강을 핑계 삼지 말며 고집을 버리고 돈에 집착하지 말며 외로움을 지혜롭게 다루라.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그대의 노년은 축복이 될 것이다. 70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작이다. 젊었을 때는 배우고 중년에는 실천하며 노년에는 완숙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60대에 가장 많은 저수를 했다. 몸은 자유롭지 못했으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핑계 삼지 않았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다. 다만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았고 후세에 남길 것을 썼다. 그대도 그러하라. 70이 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 줄 것이 있으며 아직 배울 것이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되 정신만큼은 항상 젊게 유지하라.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일 누군가를 도우며 매일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늙어가라. 그대의 노년이 어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맞이할지 아니면 풍요롭고 평화로운 노년을 누릴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거울을 보듯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며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세월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70 이후의 시간은 인생의 보너스다.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감사와 나눔으로 채워라. 집착과 고집을 버리고 유연함과 지혜를 택하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잊지 마라. 나이 들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배웠어야 하고 더 깊이 이해했어야 하며 더 너그러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 책임을 다하면 나이는 훈장이 된다. 이제 선택하라. 어떤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선택하고 실천하고 변화하라. 그대의 70 이후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그대의 말년이 빛나기를, 그대가 진정한 어른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노라. 70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작이니라. 지혜롭게 늙어가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빛나고 어리석게 늙어가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어두워진다. 그대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산, 정, 약, 용,